우선 무슨 얘기부터 좀 할 거냐면, 그러니까 교육과정 만든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선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만들어주는 거고, 중3 마지막 단원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별과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별과 우주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별과 우주에 대한 얘기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주론이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겠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떻게 생겼겠는가는 이제 뭐 시작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생김새 같은 느낌입니다. 생김새. 너 코는 여기 달려있고 보조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부딪히게 돼요.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입니다. 동적 우주론. 이름에서 아무래도 한국, 중국, 일본까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를 조금은 하면 편한데 정적 뭡니까? 멈춰 있겠다는 얘기죠. 이쪽은 이제 멈춰 있는 우주인데 이 개념을 이제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완성되어 있다, 완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미 완벽한 생김새를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정적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동적 우주는 여긴 그럼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팽창과 수축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팽창하고 있거나 수축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학자들 역사적 부분들 얘기 조금만 하면 요거 이제 누구가 맹신자였냐면 아인슈타인이 맹신자예요. 아인슈타인이 맹신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천재죠. 지금도 이름만 봐도 대단한 천재인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워낙 천재다 보니까 고집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집이 있었냐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세상의 어지간한 이치는 보면 수학적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거 뭐 세상 보니까 다 수학적 이치로 이루어져 있네. 그럼 이 세상은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맹신자였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발목을 붙잡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아인슈타인 얘기고 동적 우주론 이렇게 두 개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누가 마무리 지어주냐면 중등과학에서 했었죠. 허블이 마무리 지어줍니다. 허블이란 사람이 바깥 우주, 우리가 아닌 바깥 우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봤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중등과학 때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딱 봤는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결론을 좀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주가 중심 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다다르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줘야 돼요. 풍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풍선. 우리가 풍선이 이제 조그말 때는 풍선을 이렇게 조그말 때는 풍선에서 점을 3개를 찍어 볼게요. 여기 직선에 3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3개를 찍어 볼게요. 그래서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풍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죠? 불어요. 풍선이 쭉 커집니다. 쭉 커지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되겠죠. 길이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로까지 원래 길이가 A, B 사이 선분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cm였다고 얘기를 하고 A, C 사이의 거리가 2cm였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cm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시도 적어 주셔야 돼요. 왜 적겠습니까?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1cm, 2cm였던 녀석을 풍선을 불었습니다. 쭉 불었어요. 10배가 되게 불었습니다. 어떻게 커졌겠습니까? AB는 10cm가 됐을 거고 AC는 20cm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20cm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A가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우리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AB 사이 거리가 1cm고 AC 사이 거리가 2cm였는데 각각 10cm, 20cm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얘기 좀 해줘야 돼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똑같이 10배 커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1분이 걸렸다고 해볼게요. 1분. 둘 다 1분이 걸렸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B는 얼만큼 간 겁니까? 1분 동안? B는 9cm 간 거죠. B는 나한테서 9cm 멀어진 겁니다. 원래 몇 cm였으니까? 1cm였으니까. C는 나한테서 얼마나 멀어진 겁니까? C는 2cm에서 20cm가 된 거니까 18cm가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훨씬 많이 이동한 누가? C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빠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풍선에서 지금 A를 중심이라고 할 겁니까? B를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C를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심이 없이 팽창하고 있다가 중등 과정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다? 네가 맞았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고등부에서 뭘 할 거냐? 이 동적 우주론 받아올 겁니다. 받아와서 동적 우주론 중에서도 누구? 팽창이 맞았더라. 팽창이 맞았더라.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데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가? 팽창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팽창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론 두 가지를 갖고 와서 비교를 좀 할 겁니다. 하나는 정상 우주론입니다. 하나는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렇게 막 엄청 오래된 이론은 아닙니다. 한참 TV 쇼 막 하고 할 때쯤에 나왔던 얘기들이어서 그렇게 엄청 오래된 이론들은 아니에요. 그럼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름부터 좀 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정상이라는 이름이 뭔지 보겠습니다. 뭐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정상은 일정한 상태로 팽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풍선 조그만 때는 어떻습니까? 두껍죠. 색도 진하고. 근데 풍선 불면서 어떻게 해요? 색깔이 연해지고 얇아지죠.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건 뭐다? 그렇게 두께나 색깔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상태로 팽창한다라는 게 정상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과 상태를 따와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정상우주론은 정적우주론을 이어받아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완벽하다고 우주는. 건드릴 바가 더하고 뺄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완벽하다라는 거의 연장선이에요. 완벽하다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빅뱅 우주론 얘기 좀 해볼게요. 우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TV가 개발이 되고 TV쇼 한참 할 때 얘기입니다.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가 누구냐면 호일입니다. 호일이라는 과학자였고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라는 과학자였어요. 가모프. 그래서 이제 사실 먹고 살만해졌죠. 산업혁명 겪으면서 이제 공업도 많이 발전했고 생산량도 많이 따라오면서 사람이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관심을 갖는데 두 사람이 TV쇼에 같이 한번 나옵니다. TV쇼에 같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쪽이 좀 더 우세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틀린 이론이어도 조금 더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를 하면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당시 이쪽도 그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의 전승이라 그랬죠. 우주는 이제 완벽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상태를 더하고 바꾸고 할 것이 없을 거다라는 개념에서 온 거여서 정상우주는 좀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호일이 가모프랑 TV쇼에 나와서 그래요.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점에서의 대폭발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한다. 그래서 뭐라고 호일이 TV쇼에 나와서 비꼬냐면 야 무슨 우주가 이미 완성돼 있어서 완벽한 형태여야 되지 무슨 꽝 하고 터져서 된 거냐. 우리말로 하면 폭발은 꽝이죠. 근데 외국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뱅입니다. 뱅. 그럼 대폭발이 뭐 빅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꼽게 얘기를 한 건데 가모프가 거기서 아 그래? 야 그거 이름 좋다. 그거 이름 내가 쓸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 된 겁니다. 그게 대폭발입니다. 대폭발.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상 우주론은 뭐다? 일정한 상태, 이미 완성된 형태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고 빅뱅 우주론은 뭐다? 꽝 하고 터지는 대폭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론은 이제 비교를 좀 해줘야 돼요. 아까 사실 앞에 이론은 크게 주장한 바가 많이 없는데 얘네들 이제 주장한 바가 조금씩 생겼죠. 그래서 요 밑에 상태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상태. 그럼 저 위에서 이제 얘기하는 상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상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밀도고 하나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리고 저 밀도와 온도에 따른 파생되는 개념으로 질량과 이거 밑에다 할게요. 이거 한 줄씩 더 합시다. 밀도에서 질량, 온도에서 에너지를 추가로 좀 볼 겁니다. 이렇게 좀 볼 건데 저 표를 완성하기 전에 밀도가 어떤 개념이었는지 온도가 어떤 개념이었는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밀도는 밀집된 정도를 말합니다. 밀집된 정도. 그러니까 누가 더 바글바글 하냐 뭐 이런 얘기죠. 누가 더 바글바글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얘는 공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까에 대한 얘기고 중등 개념에서 정도 본다면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간 대신에 부피라는 말, 개수 대신에 질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밀도는 사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데 온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온도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밀집된 정도입니다. 뭐가 밀집된 정도를 볼 거냐면 에너지가, 좀 더 쉽게 쓸게요, 모여있는 정도를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우리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끓이죠. 가열하죠. 그래서 온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는 생각을 잘 하냐면 온도가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이 녀석이 모여있는 정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똑같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줄 겁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줄 건데 하나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모아놓을 거예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모아놓을 거고 또 하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커다란 공간에 흩어놓을 겁니다. 흩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에너지 더 크겠습니까? 아니, 에너지는 똑같죠. 에너지는 똑같죠. 누가 온도가 더 크겠습니까? 작은 쪽이 훨씬 뜨겁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좀 차가울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에너지가 얼마나 모여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마찬가지 위에처럼 공간분의 에너지를 볼 거고 조금 더
정확한 고등부 개념으로 보면 부피분의 에너지를 볼 겁니다. 이렇게 다룰 거예요. 공식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볼 건데 여기서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오류가 생기는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오는 관계죠. 그래서 옛날에 찾았던, 옛날에 정의했던 개념이 현재로 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얘입니다. 우리 온도 뭐 씁니까? 섭씨 온도 쓰죠. 섭씨 온도가 뭔가 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물을 기준으로 만든 온도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물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몇 도에 열죠? 0도에 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약속을 한 겁니다. 물을 기준으로 약속한 녀석이에요. 약속. 어떻게? 너 0에서 얼자. 언다 이렇게 씁니다. 언다. 너 100도에서 끓어.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애초에 시작이 물을 기준으로 시작했던 녀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해져야 과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섭씨 온도도 그런 개념이에요. 초창기에 뜨겁고 차가운 걸 나누려고 봤더니 내가 이거 당장 물도 못 먹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물 얼어버리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 끓어버려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직결된 개념으로 정의를 했는데 문제가 나오죠. 무슨 문제가 나와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음의 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음의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질량이 그래요. 친구한테 너 몸무게 얼마라고 물어봤는데 친구가 난 마이너스 10kg인데 이런 대답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녀석은 음의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료수 딱 사러 갔는데 음료수 몇 밀리리터인지 딱 보려고 뒤에 봤는데 200이라고 써있으면 써있지 마이너스라고 안 써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음의 값이 없어야 되는 물리량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까? 온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죠. 우리 최근에 이제 날씨 많이 추워져서 뭐라 그래요? 영하 3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이 너무 지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집니까? 누가 마이너스 값이 없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마이너스 값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앞으로 섭씨온도 사용 안 할 겁니다. 섭씨온도 지워버릴 거예요. 섭씨온도 지워버리고 대신에 누구를 사용할 거냐면 에너지 기준의 온도를 사용할 겁니다. 그걸 절대온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에너지 기준. 그래서 단위도 새로 만들고 기준도 새로 설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에너지가 없다로 설정을 할 거고 없는 상태, 없다를 기준으로 0, 대문자 K를 쓰고 켈빈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런 과정을 봐야 되는지, 왜 저런 새로운 단위를 얘기하는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온도를 새로 설정해서 볼 거고 그 녀석을 절대 온도이자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0켈빈으로 한다까지가 우선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어쨌든 일상에서 못 써요. 섭씨온도 쓰죠. 그래서 섭씨온도랑 절대온도를 교환 단위를 변환시켜 줄 수 있어야 돼서 어떻게 바꿔줄 건지까지만 얘기를 하면 절대에서 섭씨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273을 할 겁니다. 섭씨에서 절대로 넘어올 때는 플러스 273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옆에까지만 써보겠습니다. 지금 0 켈빈이라 그랬죠? 0 켈빈이면 에너지가 없는 형태고 이젠 얘기할 수 있죠. 저게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왜냐면 에너지는 0보다 작아진 경우 없으니까. 그럼 섭씨 온도로 전환시켜서 가장 낮은 온도를 얘기해달라고 하면 몇 도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0.15가 붙어있는데 소수점까지 제가 잘 안 봅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가질 수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선은 뒤에 얘기하기 전에 온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먼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온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와서 우주론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팽창. 그럼 누구에 대한 얘기 좀 할 거냐면
공간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얘기. 공간 누구로 해석하겠다? 부피로 해석하겠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의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건 이미 앞에서 결론 내리고 온 거예요. 정적 우주론, 동적 우주론 얘기하기 전에 이미 팽창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온 겁니다.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팽창하고 있냐 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밑에서 봐야 되는 밀도든 온도든 저 부피 공간의 값은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정상 우주론이 됐던 빅뱅 우주론이 됐던 상관없이 분모값이 다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정상 우주론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상태는 일정해야 되는데 야 밀도 바뀌면 안 돼요. 온도도 바뀌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기서 따라 내려와야 되는 개념이 누구다? 아 그래? 분모값이 커지는데 분수가 일정해야 돼? 그럼 정상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질량과 에너지 어떻게 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까? 얘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증가해야 된다. 같이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질량과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면 생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생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아인슈타인이 맹신했다고. 우주가 완벽한 상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맹신에 의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그럼 빅뱅 우주론 얘기 똑같이 해볼게요. 빅뱅 우주론은 이제 정상 우주론이랑은 반대로 누가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었냐면 누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냐면 요 질량과 에너지입니다. 요게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요 두 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더하고 빠지는 게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분수에서 분모값이 커지고 있는데 분자값이 일정하면 분수값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감소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등부에서 확인한 개념 그리고 고등부로 떨어지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이 이제 둘이서 마주치고 있는지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중등과학에서도 누군가가 이걸 이제 확인시켜줬던 거죠. 그럼 고등부에서도 저걸 이제 둘 중에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확인시켜주고 마무리 지을 거란 얘기입니다. 마무리 지을 건데 중등부 개념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중간 과정을 좀 볼 겁니다. 중간 과정을 좀 볼 건데 저거 보기 전에 물질에 대한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봅시다. 무슨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좀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주인공은 얘입니다. 지금부터 주인공은 얘. 요걸로 이제 모든 얘기 좀 풀어볼 건데 모든 얘기 좀 풀어갈 건데 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보겠다는 겁니다.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물질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요 사이를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모여서 고체 물질을 이루던 액체 물질을 이루던 기체 물질을 이루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방향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쉽게 얘기하면 얼음에서 물, 물에서 수증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열입니다. 가열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추우니까 따닥따닥 붙여서 앉아있는 거죠. 여기 점점 덥게 만들고 여름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옷도 얇아지겠지만 학생 사이 거리도 좀 벌어지겠죠. 그런 느낌으로 점점점 가는 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물질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물질에서 다루는 개념이고 물질조차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 사이가 멀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원자. 기존의 앞에서 단계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물질이 이루는 건 사실 이제 분자 관계에서 좀 보는 거고 그 분자가 깨져서 이제 원자가 되는 단계까지 옵니다. 원자 구성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화학단원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할 건데 우선 필요한 과정만 좀 보겠습니다. 중심부에 플러스라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관계입니다.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관계. 설명을 조금씩만 더 해보자면 옆으로 쭉 가면서 좀 볼 겁니다. 물질 관계를.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쭉 진행하기 전에 어떤 레파토리로 보겠다는 건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노트에 써있겠죠? 누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온도가 줄어드는 과정을 주인공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는 사실 가열하는 상황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가열하는 상황에 대한 정리를 쭉 해버리고 우주는 어떻게 됐다? 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왔다. 그럼 이거 지금 뒤집어서 보면 그게 빅뱅 우주겠죠. 그렇게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질을 가열해서 나누는 과정을 좀 먼저 볼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서 얘가 이제 양전하를 띠는데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란 부호는 써버렸죠. 써버려서 양성자, 중성자를 다른 기호로 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프로톤이라는 의미에서 P로 좀 적을 거고 뉴트론이라는 의미에서 N으로 좀 적을 겁니다. 표현은 딱히 몰라도 돼요. PN으로 앞에 원자핵과 구분만 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여기도 플러스로 써보면 얘랑 이제 헷갈리니까 그렇게 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왔냐면 물질이 원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는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서 용어 하나만 좀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표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대부분의 과학이 일본이랑 독일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식 표기를 썼었는데 이제 영어식 표기를 쓰기로 좀 많이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바이타민이 그런 케이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엔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식 표기 쓰면서 플라스마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플라즈마 형태라고 이제 선생님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플라즈마 형태라고 얘기하는 게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관계다? 계속 뜨겁게 만드니까 입자들이 계속 분리가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분리를 볼 거고 원자핵이 누구랑 누구로 돼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얘를 한 번 더 분리시킬 겁니다. 누구랑 누구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분리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여기서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뭘로 쓰고? P로 쓰고 중성자는 N으로 써서 이렇게까지 좀 볼 거예요. 여기까지 볼 겁니다. 또 가열해요. 계속 가열합니다. 또 나눠져요. 또 나눠지는데 이번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여기 그림을 그냥 좀 쓰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각각이 세 개의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쿼크는 이제 종류가 실제로 6가지예요. 6가지인데 여러분은 이제 막 고등부 과정을 배우는 입장에서 6개 다 배울 필요는 없고 필요한 과정만 좀 배우겠습니다. 쿼크는 위와 아래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위와 아래. 그래서 위는 영어 표현으로 up, 아래는 down으로 써서 U와 D로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쿼크는 up과 down으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up과 down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 같은 경우는 up 2개, down이 하나 껴있는 형태. 요걸 이제 양성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up, down. 중성자는 down 2개, up을 갖고 있는 걸 중성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분리가 되면 다시 뭐가 나오고? 위쿼크와
R의 쿼크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가열의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뭘로 시작해서 고체, 액체, 기체, 분자로 시작해서 원자로 나누고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고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분리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각각 업다운 쿼크로 분리가 되면서 무슨 과정을 쭉 본 거다? 가열 과정을 쭉 본 겁니다. 우리 실제로는 관심 어디에 있다? 빅뱅 우주 어떻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거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을 역으로 다시 돌리면서 빅뱅 우주론을 증명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증명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증명하기 전에 개념 하나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입자라는 개념 하나만 좀 볼게요. 기본 입자는 이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입자를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우선은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쿼크가 있죠. 쿼크가 있습니다. 쿼크가 대표적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그림에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쿼크는 마지막에 남았으니까 내가 알겠어요. 얘네가 기본 입자라는 거. 뭐 종류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 중간 과정에서 보면 누가 더 이상 분해가 안 됩니까? 전자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쿼크와 전자까지가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정리했겠어요? 이거 역재생할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물질 기준으로 시작을 쭉 했었지만 빅뱅 우주론 내용을 볼 거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본 입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빅뱅 우주론 보여달래요. 빅뱅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빅뱅이 뭐였습니까? 꽝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꽝 하고 터집니다. 꽝 하고 터져요. 꽝 하고 터져서 처음에는 꽝 하고 터지니까 어때요? 훅 커지겠죠. 훅 커져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 겁니다. 처음에는 휙 하고 쭉 커져 버립니다. 커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폭발의 여파로 이렇게 천천히 쭉 가는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뱅 우주고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꽝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꽝 하고 터졌어요. 꽝 하고 138억 우주 나이가 13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38억 년 전에 저기서 꽝 하고 터졌고 저기서부터 이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얘기를 해볼 건데 뭐 할 거다? 지금 위에서 정리한 거를 좌우 대칭으로만 바꿔서 뜨겁게 시작해서 차가워지는 과정을 볼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 하나만 적어줄게요. 처음엔 한 점이었죠.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꽝 하고 쭉 어떻게 되는 거다? 온도가 떨어지는 거다. 온도가 감소하면 쭉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빅뱅 우주니까. 어쨌든 제일 처음엔 어땠을 거고 엄청 뜨거웠을 거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누가 제일 처음 나와야 된다? 기본 입자가 처음 나와야 된다. 기본 입자 누구랑 누구다? 쿼크와 전자입니다. 쿼크와 전자 처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역재생이니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쿼크 전자 기본 입자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옵니다.
양성자, 중성자 다음엔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지면 누구예요? 원자 핵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가는 거죠.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원자라고 하면 우리가 원자에 대한 정보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에 다시 확인할 건데 원소 주기율표 알고 있죠? 원소 주기율표 1번이 누굽니까? 수소죠. 그러면 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오는 원자핵은 무슨 원자핵이어야 됩니까? 수소 원자핵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헬륨 원자핵을 얘기할 겁니다. 헬륨 원자핵을 얘기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이 돼야 돼요. 원자핵은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1+1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1+1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1+1의 관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헬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몇 번이죠? 원자 번호? 2번이고 양성자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양성자가 2개 들어 있는데 누구랑 누가 1+1 관계여서 중성자와 1+1 관계여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들어있는 게 헬륨 원자핵의 형태예요. 이게 헬륨 원자핵의 형태입니다. 헬륨 원자핵의 형태인데 저 규칙성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누가 예외냐면 수소는 양성자 단독입니다. 양성자 단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 타이밍에 요 양성자가 이 자체가 그냥 누구냐면 이게 그냥 수소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1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언급하지 않고 원자핵을 얘기할 때 누가 먼저 언급이 된다? 헬륨이 먼저 언급이 된다를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과정 벌어지는지 얘기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 다음 원자핵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져야 돼요? 원자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한 얘기 같이 가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원자핵 뭐랑 뭡니까? 수소와 헬륨이죠. 그럼 원자가 만들어질 때는 무슨 원자? 수소와 헬륨을 모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 초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 거다? 빅뱅 우주가 온도가 쭉 떨어지는 과정을 얘기 좀 쭉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볼 거냐면 우리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 0도에서 언다는 걸 아는 것처럼 빅뱅 우주론도 각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얘기를 좀 해줄 건데 다 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2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헬륨 원자핵이 생겼을 때입니다. 빅뱅 후 3분의 10억 켈빈입니다. 엄청 온도가 높아요. 빅뱅이 딱 터지고 3분이 됐을 때쯤입니다. 빅뱅이 터지고 3분이 됐을 때쯤에 10억 켈빈의 온도로 헬륨 원자핵과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수소랑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빅뱅 후 38만 년 3000 켈빈을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지금 3000 켈빈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한 6000 켈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온도고 처음에 그만큼 우주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엄청 크니까 138억 년이나 흘렀죠. 138억 년 동안이나 팽창했으니까 현재는 엄청 이제 차가울 거고 과거에는 엄청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체크해 줄 겁니다. 2개를 체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에 대한 소개를 좀 한 거고 이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빅뱅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 여기까지를 빅뱅 우주 초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38만 년이면 숫자가 상당히 큰데 왜 초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체 역사를 봐야 돼요. 우주 역사 몇 억 년입니까? 138억이죠. 138억에 비해서 38만 년이면 초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초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소개를 좀 해봤어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정상우주론이 맞았냐, 빅뱅우주론이 맞았냐 이 얘기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빅뱅우주론의 증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적 우주론이 맞냐 동적 우주론이 맞냐라고 얘기할 때는 허블이란 과학자가 관측해준 결과로 그냥 결론을 딱 내렸다면, 지금 현재 하는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아예 한쪽에 포커스 좀 맞추고 볼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빅뱅 우주론이 포커스고요. 첫 번째 누굴 얘기할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을 좀 할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여러분이 이제 우주라는 말, 배경이란 말, 복사라는 말 다 일상생활 사용하는 개념인데 복사만 체크를 좀 할게요. 우주 배경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우주를 바탕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복사는 누구냐면 이거 아까 앞에서 온도를 앞으로 절대 온도만 다룰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복사도 앞으로 요 개념만 다룰 겁니다. 열의 전달 방식이 있어요. 열 전달 방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알죠? 열이라고 얘기하면 누굽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앞에서 온도에 대한 얘기 에너지로 마무리 짓고 넘어왔으니까.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단원입니다.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을 딱 세 가지만 얘기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계속 다시 다룰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할 건데 누구냐면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중등과학 때 저렇게 세 개 얘기를 해서 내용을 좀 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예를 들어서 얼음을 우리가 딱 만지면 얼음 차갑죠. 직접 닿아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접촉해서 하는 과정을 말해요. 접촉해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닿아서 할 수가 있다.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닿아서 할 수가 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기본적으로 대신 전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전달. 무슨 얘기냐면 히터나 에어컨을 딱 틀면 내가 히터 만졌습니까? 잡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이 히터가 어떻게 해줘요? 온 강의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 전달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신 전달해주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고?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액체랑 기체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복사입니다. 복사는 직접 이동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사실 여러분한테 직접 이동이란 말 와닿지도 않고 그냥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태양 생각할 겁니다. 우리 태양 만져봤나요? 아니죠. 태양과 우리 사이에 액체나 기체가 차 있나요? 아니죠. 우주는 진공이니까. 그럼 뭐예요? 태양 따뜻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태양 뭐 받으면서 따뜻하다고 생각합니까? 빛 받으면서 따뜻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복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빛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빛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주를 바탕으로 나오는 빛을 빅뱅 우주의 증거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확인하고 있냐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는 봤고, 그 녀석이 이제 실제로 맞는가 그 증거들을 제시를 할 건데, 그 시작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빛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빛 얘기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고 뒤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빛은 정확한 명칭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무슨 뜻인고 하고 좀 내용을 보면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에요. 그래서 전기랑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감각기관은 엄연하게 사람 기준으로 표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이제 뭐 실제 명칭은 전자기파고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 이런 얘기 할 건데, 엄연하게 감각기관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누구에 대한 이해를 좀 보면 되냐면 후각에 대한 이해를 좀 보면 이해가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단순한데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익사사고 왜 납니까? 그 물의 깊이가 내 키보다 얕아 보이니까 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훨씬 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보이는 대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시각이에요. 시각이어서 후각이랑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후각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집에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가만히 있던 강아지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앞집에 치킨이 배달이 왔던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강아지는 맡아버린 거죠.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보는 영역만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가시광선이라고 정의를 좀 해놨어요. 가시광선은 사람이 인지 가능한 영역. 사람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후각 얘기했었죠. 강아지가 맡을 수 있는 냄새지만 사람이 못 맡는 냄새가 있는 것처럼 시각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가 누구냐? 무지개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녀석에서 저 빨주노초 파남보만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사람이 인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강아지는 귀신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아지가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강아지의 감각기관이 인지하는 영역과 사람의 감각기관이 인지하는 영역이 달라서 생기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에도 빛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위아래 얘기를 하나씩만 할게요. 빨간색은 한문으로 적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적색의 바깥쪽이다 라는 표현으로 적외선을 씁니다. 마찬가지 보라색은 한문으로 자주색 혹은 자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주색의 바깥쪽 영역을 자외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적외선, 빨간색 바깥쪽 영역과 파란색, 이제 보라색 바깥쪽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쓰는지 얘기 좀 해볼게요. 저거야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은 없고, 어디에 쓰는지 얘기 좀 해보면 적외선은 체온 측정할 때 씁니다. 우리 한참 코로나 극심할 때 적외선 체온계 쓰면서 이제 접촉하지 않고도 체온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 몸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란 빛이 나오고 그걸 측정하면 체온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외선은 뭡니까? 여러분 급식실에 가면 살균 소독하죠. 살균 소독하는 게 자외선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살균이 뭡니까? 균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살인이면 사람이 죽는 거고. 그래서 살균은 균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체온으로 균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죠.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은 에너지 값이 작은 겁니다. 에너지가 작다. 반대로 이쪽은 에너지가 큰 겁니다. 에너지가 크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생각은 좀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확정을 지었고 그 우주가 어떻게 팽창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의 차이, 그리고 빅뱅우주론의 증거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얘기 하고 싶은데 저거 얘기하기 전에 그럼 빛이 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내용은 사실 좀 뒤에서 쓸 거고 당장 필요한 건 이 파트입니다. 빛, 전자기파,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다. 저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라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전기의 영향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가 뭡니까? 풀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 겁니다. 이 그림에서 전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전기가 어디 있는가 하고 좀 찾아보면 전기가 제일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얘가 전자죠.
마이너스를 탁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러고서 얘가 언제까지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죠. 왜냐면 아까 우리 물질 구성에서도 봤었잖아요. 전자 중간에 탁 튀어나와서는 다시 상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계속 살아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거하고 봤더니 원자 생성까지 살아있습니다. 원자 생성까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입장, 물론 중간에 이제 플러스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 신경 안 쓸 거예요. 어차피 풀마 중에 하나만 보면 돼서 처음에 만들어진 전자만 좀 다를 겁니다. 전자를 좀 보면 전자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어서 계속 존재를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로 들어가는 거죠. 풀마가 합쳐지면서 중성이 돼서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볼 겁니까? 빛 입장에서 볼 겁니다. 빛. 우리 왜 금속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면 가열시키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빛나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고온에 고밀도니까 빛이 났을 거예요. 빛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얘는 전기 영향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계속 존재를 하고 전자가 계속 존재를 하고 이 전자가 방해를 계속 받는 겁니다. 전자가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오는 겁니다. 이거 이걸로 합시다.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지금 뒷면이 보이죠? 뒷면이 왜 보입니까? 이렇게 펼쳐서 왜 뒷면이 보여요? 지금 요 빛이 얘를 지나갈 때 크게 방해를 안 받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얘 점점 방해를 많이 받아요. 지금 두 겹이 된 방해 좀 더 받는 거죠. 세 겹, 네 겹 된 방해 점점 많이 받겠죠. 방해 받으면 받을수록 뒷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봐요. 빛은 전기의 영향을 받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는, 요 앞에 구간에서는 방해를 받아요. 방해를 받습니다. 즉, 정리 좀 해볼게요. 빛은 전자기파로 전기의 영향을 받아 언제까지? 빅뱅 후 38만 년까지. 방해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방해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투명한 우주다. 빛이 쫙 퍼져나가서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빛이 전기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까지는 원자 생성 전까지는 방해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저걸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38만 년이 된 딱 요 시점, 요 시점엔 어떻게 됩니까? 원자가 생성되면서 더 이상 영향받을 전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중성으로 다 합쳐져 버렸잖아요. 원자의 생성으로 전기의 영향이 줄어들고 빛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요걸 이제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할 겁니다. 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를 기점으로? 원자 생성을 기점으로 전후가 투명하지 못한 불투명한 우주와 투명한 우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 얘기한 요 빛을 이걸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우주 전체로 쭉 빛이 퍼져나간 저 녀석을 현재도 관측할 수 있다면 네가 맞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증거로 선택을 하는 건데 초기랑 현재 모습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초기에 현재 모습과 초기 모습을 생각을 좀 해보면 초기라면 언제입니까? 빅뱅 후 38만 년. 몇 도입니까? 3000켈빈이죠. 3000켈빈.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는 어때요? 조그맣죠. 에너지가 모여있는 형태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우주에 이런 파동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할 거예요. 파동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취급을 할 겁니다. 저게 초기의 모습이에요. 초기. 현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재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감소했을 거고 또 하나 크기가 커졌을 거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집니다. 커져요. 이렇게 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좀 그렇고 폭은 그대로인데 약간 이 폭은 그대로인데 길어진 느낌. 이렇게 살짝 요동치는 느낌. 온도는 어떻게 됐을 거고 온도는 줄어들었을 거고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크기가 커지면서 길어진 거예요. 길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측합니다. 가모프가 예측해요. 가모프. 현재 우주의 크기로 밀어보건데 수켈빈 정도 될 거다. 수켈빈이면 몇 도예요? 우리 섭씨온도 더 많이 쓰니까 섭씨온도로 바꿔봅시다. 섭씨온도로 바꾸면 몇 도입니까? 대략 영하 27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주 평균 온도가 엄청나게 낮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에너지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기까지가 우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좀 잡을게요. 봅시다. 처음에 에너지가 컸죠. 에너지가 클 때는 작죠. 요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파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에너지가 클 때는 여기다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파장이 짧습니다. 에너지가 크면 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습니다. 반대로 현재는 어떻게 됐다? 쭉 길어지면서 우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갔을 거다.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 좀 써먹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뒤에서 좀 써먹으려고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저 우주 배경 복사를 뭐 하면? 관측하면. 하면 해줄게 이런 얘기. 해줄게 이런 얘기.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처음 에너지 크죠. 그래서 에너지 쭉 내려오는데 막말로 아까 여기서 얘기할게요. 사람의 체온이 25도예요. 25도에서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측정하고 싶은 에너지는 얼마 값이에요? 영하 270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참 밑에 있어요. 막말로 사람 옆에서 우주 배경 복사 측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에너지 값만 해도 우주 배경 복사보다 한참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측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누가 해주냐면 펜지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해줍니다. 가모프가 예측을 하게 되고 저걸 상당히 열심히 찾아요. 상당히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계속 못 찾습니다. 못 찾다가 어디서 찾냐면 저 펜지어스랑 윌슨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파통신하는 사람이에요. 안테나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안테나를 이제 대형 안테나 제작하고 대형 안테나에서 오는 이제 신호들을 분석을 하는데 자꾸 잡음이 잡힙니다. 잡음이 잡혀요. 잡음. 우리 안테나에서 잡음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흔한 경우가 누구냐면 새입니다. 새 둥지나 새똥 같은 것들이 잡음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해요. 열심히 청소합니다. 잡음이 안 사라져요. 원인이 뭐인지 분석을 하려고 방향을 바꿔봅니다. 방향을 바꿔도 항상 고른 잡음이 잡혀요. 뭡니까? 우주 배경 복사죠. 방향과 상관없이. 왜? 우주를 배경으로 나오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나오는 선생님 빛인데 왜 에너지가 작아져서 전파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아래쪽에 이제 전파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펜지어스 윌슨이 발견했던 이 잡음이 우주 배경 복사였고 발견하게 되고 요게 약 3켈빈이 됩니다. 3켈빈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70도씨입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2.7켈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영하 270도짜리 에너지를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여기서 특징 두 가지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징 두 가지. 요 우주 배경 복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방성입니다. 등방성. 등방성 뭡니까?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죠. 우주를 배경으로 모든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안테나를 어느 쪽으로 세팅해도 잡음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균등성입니다. 균등성인데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화산 때와 지진 때는 100% 일치한다고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균등성은 거의 일치해요. 거의 균일한 세기입니다. 뭐가 아니다? 100%는 아니다. 100% 균일은 아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폭발로 시작된 게 온 우주에 고르게 퍼졌을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첫 번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었고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면 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이건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술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서 저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건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수소헬륨 질량비는 무슨 얘기냐면 우주에 퍼져 있는, 왜냐면 지금 빅뱅 우주 초기에 어디까지 만들어져요? 수소랑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럼 그때 만들어진 녀석들의 비율이 빅뱅 우주로는 증거가 되어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양성자, 중성자 생성부터 볼 거예요. 빅뱅 우주론의 좀 앞단계죠. 양성자, 중성자 생성부터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갖고 와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성자, 중성자를 이렇게 들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들의 차이는 대표적인 차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전기적으로. 얘는 플러스, 얘는 중성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일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질량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주 약간이에요. 크진 않습니다. 질량 차이가 중성자가 약간 더 큽니다. 약간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특징은 이 녀석입니다. 아, 그래? 중성자 네가 약간 더 커? 약간 더 커? 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약간 더 크다. 저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표현을 좀 얘기할 겁니다. 이름으로 보면, 정의로 보면 되게 거창한 개념이에요.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 가치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좀 쉽게 가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필요한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다고 하죠. 약간 더 무겁다고 얘기하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그냥 살찌는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더 복잡한 얘기예요. 더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심플하게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살쪘대요?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쪘겠습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랬겠죠. 왜 다 고기 끄덕여?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려면, 살이 찌려면 에너지 먹어야 됩니다. 양성자에서 중성자가 되려면 살이 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이 찔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 방출입니다. 에너지 방출. 그래서 잘 봐요. 지금부터 용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양성자, 중성자 초기에는 개수의 비는 1대1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 중성자 생성 초기면 빅뱅 우주 초기이기도 하죠. 이거 빅뱅 우주 초기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 초반.
온도가 막 미쳐 날뛸 때 막 10억 켈빈 이렇게 나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천지 널린 게 먹을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 쉽습니다. 먹는 거 가능해요. 뱉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 초기에는 흡수 방출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자유롭다. 모두 자유롭다. 그래서 몇 대 몇이다? 그래서 1대1입니다.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초기. 근데 양성자 중성자 다음이 누굽니까? 헬륨 원자핵 생성이죠.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 시간이 좀 흘렀죠. 시간이 쭉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빅뱅 우주론에서 할 얘기는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줄어든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요게 가장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줄어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누구는 안 일어납니다. 에너지 흡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에너지 흡수가 어려워져요. 누굽니까?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요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쌓이고? 중성자가 양성자로는 가는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요 비율이 7대1까지 바뀌게 돼요. 양성자의 개수가 7배 더 많은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저 상황까지 오게 돼요. 여기까지가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얘기. 그럼 이제 저 밑으로 쓰면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그럼 저 상태에서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이제 헬륨 원자핵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1개죠. 이런 상황입니다. 양성자가 7개 이렇게 있어요.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1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성자가 1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헬륨 원자핵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얘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녀석이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녀석이죠. 그럼 지금 중성자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개밖에 없으니까 못 만드니까 이걸 2배 해줄 겁니다. 이거 곱하기 1을 해. 이렇게. 여전히 7대1이잖아요. 비율인 거니까 어차피 앞에서 얘기한 거.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원자핵,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 갖고 와서 헬륨 원자핵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원자핵. 헬륨 원자핵 저렇게 딱 하나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뭡니까? 양성자죠. 양성자인데 아까 했던 얘기 다시 갖고 올게요. 왜 수소 원자핵이 1번인데 먼저 안 나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수소 원자핵은 누구 그 자체고? 양성자 그 자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이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비율을 얘기할 거냐면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를 얘기하게 되면 12개 대 1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2개 만들어질 때요. 1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왜 저런 과정 못 쳤다? 양성자, 중성자에서부터 설명해줘야 됩니다.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설명하면서 살이 쪘고 살이 빠졌고요.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결국에는 양성자가 많고 중성자가 적어서 이렇게 개수비가 만들어진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뭐 보고 싶다? 질량비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려올 땐 주구장창 무슨 비율을 보다가 개수의 비율을 보다가 마지막에 뭘 칠 거다? 질량비를 칠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미안해요. 이 앞에 있는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학생도 한 명이고 선생님도 한 명이니까 줄다리기 공평하게 하자 이랬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 2배는 더 큰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개수비로 내려온 겁니다. 왜? 개수비가 쉬워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보려고 했더니 이거 12개 다 1개 맞아요? 덩치 누가 4배 더 큽니까?
얘가 4배 더 크죠.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엔 질량비로 보는 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수소가 12개일지언정 구성하고 있는 구슬의 개수 몇 개입니까? 1개죠. 여기다 1을 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헬륨이 1개일지언정 구성하고 있는 입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입자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구성 입자 수를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를 고려해달라. 그 결과 몇이 나온다? 12대 4가 나오면서 이게 3대 1로 나옵니다. 3대 1로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서술형에 내기 제일 좋습니다. 막말로 어렵게 낼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양성자, 중성자, 생성부터 시작해서 3대 1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어려운 문제고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양성자, 중성자의 헬륨 원자의 형성 직전 개수빈 7대 1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3대 1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술형 내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비율이 이거 75%대 25%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봤습니까? 달까지밖에 못 가봤죠. 그래서 화성 탐사 그건 로봇이 갔잖아. 사람이 가면 어제 달까지밖에 못 가봤잖아. 그걸 막말로 화성까지 갔어도 우주 전체 크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측정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저거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중등과학 내용이 조금 베이스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1 마지막 단원이 빛입니다. 중1 마지막 단원이 빛인데 빛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들의 차이를 좀 볼게요. 빛과 물감의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는 물감, 수채화 쪽이 좀 더 가까울 텐데 우리 미술 시간에 열심히 그림 그리고 붓을 물에 씻으면 씻을수록 물감은 어떻게 됩니까? 섞일수록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빛은 섞일수록 그렇죠. 밝아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색이 다 섞였을 때입니다. 모든 색이. 물론 여기 기준 또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무슨 얘기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 인지 가능한 영역인 가시광선에 대한 얘기만 할 거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일 겁니다. 다 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 우리 수채화 계속 씻다 보면 무슨 색으로 가버립니까? 검은색이 나오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빛에 대한 얘기 좀 했었던 거고 저 얘기 좀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섞어버린 모든 색을 분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물감 그렇게 까만색 물감 물통이 되고 나서는 거기서 빨간색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안 돼요. 근데 이쪽은 가능합니다. 빛은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분광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눌 분자의 빛과 노자. 빛을 나누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유리 통과한 빛이 무지갯빛을 띠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일이 왜 벌어지냐면 여기다 흰빛을 이렇게 넣어요. 흰빛을 이렇게 넣습니다. 흰빛을 이렇게 넣으면 이 흰빛이 이게 이제 분광기예요. 분광기란 장치를 통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분리돼서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뭐 색깔 있는 것만 좀 쓸게요. 뭐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무지개를 볼 수 있죠.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무지개를 볼 수 있죠. 무지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분석 방식을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이 스펙트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방식을 여기서 좀 사용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라고 얘기 좀 해보면, 원자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자는 이제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전자. 층이 더 이렇게 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에너지 흡수 방출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여기도 건물이 2층에 있는데, 우리 건물에서 층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갖고 올라가요. 먹어야 더 큰 층으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물론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미끄럼틀을 탄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면 내려올 때는 에너지 방출입니다.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미끄럼틀을 탈 수 없죠.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확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자 구성이에요. 이게 원자 구성인데, 이때 흡수하고 뱉는 게 빛입니다. 빛인데 이런 얘기 하나만 할게요. 봐요. 이 주변에도 지금 건물이 여러 개가 있죠. 이 건물의 2층의 높이가 옆에 건물의 2층의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물마다 층고가 다 다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도 요 사이 간격이 다 달라요. 사이 간격이 크면 에너지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적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적게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는 그 층의 간격이 다르고, 층의 간격이 종류마다 다르고, 즉 층의 간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흡수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사람을 구분할 때 지문을 사용하죠. 왜?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니까. 그것처럼 원자도 이 층의 간격이, 생긴 층의 모양이 원자마다 다 다르니 누가 다 달라질 거다? 빛의 종류가 다 달라질 거고, 요걸 마치 원소의 지문처럼 사용하자는 겁니다. 지문처럼 사용하자. 이걸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주에서부터 오는 빛들을 분석을 해서 그 빛 안에 어떤 녀석의 지문이 찍혀 있는지, 어떤 녀석의 스펙트럼이 찍혀 있는지를 보면 그 안에 원자 구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우선 먼저 분석할 겁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기체를 갖고 와요. 기체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기체를 갖고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저 옆에서 얘기했던 연속 스펙트럼을 좀 집어넣을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연속 스펙트럼. 색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빛에다가 연속 스펙트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 층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을 수가 있고, 그 층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못 먹는 겁니다. 못 먹어서 건너편에서 봐요. 건너편에서 네가 이제 뭘 먹었는지 뭘 뱉었는지 조사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봤더니 빨간색 못 먹어요. 그거에 맞는 층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층이 없는 거고, 주황색도 봤더니 주황색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나 하고 봤더니 노란색을 또 먹었다는 겁니다. 노란색 이렇게 또 먹어서 없어요. 없고 다른 색은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기존의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오던 그게 아니죠. 중간께 사라졌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밥 언제 먹습니까? 배가 고파야 먹죠. 흡수선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가 연속 스펙트럼을 공급해줘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흡수 스펙트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노란색이 치킨이었다고 얘기해 봅시다. 너 치킨 좋아하는구나 하고 치킨을 계속 강제로 먹여요. 먹다 보면 한계가 있죠. 그러면 계속 강제로 먹으면 토를 할 겁니다. 토를 할 거예요. 토를 할 겁니다. 토를 해서 뱉어낼 텐데. 어쨌든 치킨을 먹었으면 뱉어낼 때도 뭐를 뱉어야 됩니까? 치킨을 뱉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방출선 스펙트럼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흡수선과 방출선 이 두 개는 일치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일치해야 돼요. 왜? 방금 얘기했죠? 내가 하루 종일 치킨을 먹어서 속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할 거라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노란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노란색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출선과 흡수선은 선이 일치해야 되고, 하나 체크. 아까 흡수선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고파야 먹는다고 했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것저것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고온의 기체입니다. 왜 다 뱉어내요? 에너지가 떨어졌어. 고온의 기체가 식을 때 방출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저건 원자 종류가 같다면 내용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 스펙트럼 분석 자체가 원소의 지문인 겁니다. 원소의 지문이고, 우주에서부터 오는 모든 빛을 다 분석을 해낸다면 그 우주의 구성을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74%대 24%로) 마무리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여야 돼요? 75 대 25여야 되죠. 3 대 1이려면. 근데 워낙 138억 년 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100% 일치하진 않지만 현재 거의 같은 구성을 볼 수가 있었다. 누가 맞겠다? 빅뱅 우주론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와 분석하는 방식들까지 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단원 내용이에요. 오늘 소단원 2개 볼 건데, 앞에 소단원이 조금 더 어렵고 뒤에 소단원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서 금방 마무리될 겁니다. 내용 분량이 조금 애매해서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보겠습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분량 될 것 같은데,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보고 다 본 다음에 10분 쉬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무슨 얘기 좀 할 거냐면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에서 하는 레파토리 거의 비슷해요. 배가 불러야 과학의 발전이 있는 거고, 과학의 발전 이룬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겁니다. 그 옛날에 천문학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허구한 날 하늘만 올려다봐요. 그래서 귀족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밥벌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맨날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하녀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발밑의 일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알려 그러냐고 비꼬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우주를 본 거죠, 우주. 내가 하늘의 일을 알았죠? 하늘의 일을 알았습니다. 우주가 거의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다. 두 개 합하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98%입니다. 98%. 그러니까 나머진 기타 등등이고, 어쨌든 수소, 헬륨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일을 알았어요? 우주에 대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궁금해졌냐면, 그래? 그럼 내 발밑에 있는 지구도 그런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지구도 그런가?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봤더니 지구는 택도 없어요.
철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마그네슘이 제일 많습니다. 4개 정도까지만 순서를 좀 알아두세요. 퍼센테이지까지는 몰라도, 퍼센테이지 얘는 알아야 됩니다. 우주는 알아야 되고, 얘는 퍼센테이지까지는 몰라도 4번째 순서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우주의 비밀을 좀 엿봤어요. 엿봤더니 누가 제일 많고,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헬륨이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지구를 봤더니 그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럼 지구만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어떻게 생겼나 하고 사람을 보면 돼요. 사람은 뭐가 제일 많냐면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탄소, 수소, 질소 순서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껏 우주의 비밀을 좀 엿봤는데 그게 지구와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 그래? 그럼 수소헬륨이 아닌 요걸 물어보게 됩니다. 수소와 헬륨이 아닌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겠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원자핵의 구성이에요. 원자핵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으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1+1 관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점점 더 무거운 걸로 가는 건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도 커집니다. 그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데 헬륨이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2개가 들어있는 거고, 예를 들면 리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튬 원자핵이면 어떻게 돼요? 3번이니까 3개가 있고 중성자도 이렇게 3개가 들어올 겁니다. 중성자도 이렇게 3개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양성자 뭡니까? 전기적으로 플러스죠. 전기와 자기는 같이 갑니다. 아까 그래서 전자기파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전기와 자기는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 자석에서 N극과 N극을 붙이려고 하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죠. 서로 무슨 힘 작용해요? 밀어내는 힘 작용하는 거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양성자를 붙이려고 하면 얘네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랑 헬륨까지 그렇다고 합시다 이겁니다. 수소, 헬륨 우주 초반에 만들어진 거니까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이겁니다. 근데 리튬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원자핵들은 뭐예요? 여기다 양성자 하나씩 넣어달라는 거죠 지금. 맞아요? 양성자 여기다 붙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양성자 지금 양성자 붙겠다 안 붙겠다? 안 붙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먼저 좀 할 거냐면 무거운 원자핵이 형성될 조건을 얘기할 겁니다.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질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다? 서로 밀어내고 있는 저 두 녀석을 강하게 탁 붙여버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고온 고밀도입니다. 우리 고온 고밀도 어디서 얘기했었습니까? 빅뱅 우주 처음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고온 고밀도는 대폭발 끝나고 나서는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비슷한 지점이 어디냐면 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에서 무거운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걸
핵융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핵융합이라고 부릅니까? 위에 봐요. 이거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죠? 양성자 하나. 그러니까 기존의 헬륨 원자핵에다가 수소 원자핵 하나 딱 때려서 붙여버리면 그게 리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과 원자핵을 합쳐버리는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별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룰 건 뭐냐면 별의 탄생 과정과 별의 생애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별의 탄생 과정을 좀 다룰 건데, 별의 탄생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우선 우주가 있겠죠? 우주가 있어서 우주에는 가스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스구름. 그러니까 먼지죠, 그냥. 먼지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얘기. 먼지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 먼지에서 중력 수축하면 성운이 형성됩니다. 성운 형성. 그러니까 조금 더 모인 단계를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지가 흩어져 있는 정도보다는 조금씩은 더 모였다. 그러니까 부분이 이렇게 듬성듬성 모입니다. 가스구름이 좀 모이고, 여기도 뭐 가스구름이 좀 모이고, 여기도 가스구름이 좀 모여서 뭐 하나의 이제 성운이 좀 작은 사이즈가 생기겠다는 얘기죠. 성운이 생깁니다. 성운이 생겨요. 근데 이 성운에서 별의 형성 조건을 얘기해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다릅니다. 위에선 뭐였냐면 핵융합이 일어날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융합의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앞에서는 핵과 핵을 뭉치려면요, 바글바글 해야 되고요,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서 꽝꽝 충돌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쪽은. 근데 밑에는 별의 형성 조건은 뭐냐면 아직 별은 아닙니다. 별은 아니어서 중력 수축을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력 수축을 할 건데, 저 중력 수축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모일 조건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봅시다. 아까 가열시키면 물질이 점점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퍼져나갈 거라고 했죠. 그럼 물질이 모이려면 온도는 사실 어때야 됩니까? 저온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뭘로 수축하고 있다? 중력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밀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별이 만들어질 조건과 핵융합할 조건은 서로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거 체크해놔야 돼요. 객관식으로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성운이 만들어지고 또 모입니다. 중력 수축해요. 또 여기서 중력 수축해서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가능하면 10분 안에 마무리 해볼게요.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별과 원시별의 차이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별과 원시별의 차이를 좀 다룰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별은, 여러분 이제 별과 우주에서 정확하게 한번 배웠었는데 아마 잊어버렸겠지만, 항성입니다. 항성이 뭐냐면 스스로 빛나는 천체입니다. 누가 대표적이에요? 태양이 대표적이죠. 태양 스스로 빛나니까. 그래서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충분히 거리가 멀다면 다른 별들처럼 보이겠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핵융합으로 빛나야 됩니다. 핵융합으로 빛나야 됩니다. 핵융합으로 빛나야 돼요. 근데 원시별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금속 가공하는 과정 보면 계속 가열하다 보면 빨갛게 달아오른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봐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얘기 계속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플라즈마 형태,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쿼크로 가는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인 거 맞아요? 퍼져나가는 과정이고, 반대로 기본 입자에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에서 원자핵, 원자핵에서 원자로 이어지는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인 거 맞아요? 그럼 이 과정 다시 봐요.
이 과정 지금 모이고 있는 과정입니까? 흩어지고 있는 과정입니까? 이거 모이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얘는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보는 방향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뭐냐면 뜨거워져서 빛나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빛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슨 형태가 아니고 핵융합으로 빛나는 형태가 아니고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빨갛게 달아오른 것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구분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은 별의 탄생 과정이 됩니다. 별의 탄생 과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그럼 별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안 만들어진 거여서 저 원시별에서부터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원시별에서부터. 원시별이 딱 만들어지면 여기도 중력수축입니다. 중력수축으로 이제 별이 계속 되는 건데 원시별이 딱 만들어지면 여전히 이 원시별도 중력수축을 계속해요. 중력수축 계속합니다. 중력수축 계속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크기가 계속 작아지겠다. 온도가 계속 높아지겠다. 그래서 원시별이 계속 중력수축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천만 켈빈에 도착하면 수소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원시별이 중력수축을 계속하다 보면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고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가 부딪혀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왜 수소 핵융합부터 얘기하겠어요? 원자번호 1번이죠. 부딪혔을 때 모으기가 가장 쉬운 형태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별의 시작은 여기가 별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별의 시작이고 이 수소 핵융합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별의 생이 다르고 마무리할 겁니다. 뒤에 이제 지구 형성 과정이나 태양계 형성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의 생이 안에서 포함시켜서 보는 내용이어서 체크 정도만 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서 별의 생애 정도까지만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별의 생애를 볼 건데 여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보면 지금 원시별이 계속 작아질 거라고 했죠. 맞아요? 작아져서 중심본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쟤보단 크기가 작아졌겠죠? 주계열성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계속 크기가 작아집니까? 이 얘기를 먼저 좀 할 겁니다. 누가 주계열성이냐면 태양이 주계열성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제 본 태양이 오늘 본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어제가 더 컸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기존에 무슨 힘만 있었다? 계속 작아지려는 힘만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핵융합을 시작하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할 거고 내부 압력이보다 핵융합으로 인한 힘입니다. 힘이고 저 과정으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두 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별의 생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지구와 비슷한지
아, 지구랑 태양이. 미안해요. 태양과 비슷한 질량과 태양보다 무거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교재에 보면 10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서적마다 좀 달라서 보통 태양보다 무겁다 정도로 싹 다 퉁칠 겁니다. 꼭 숫자가 안 나와도 돼요. 몇 배 이상 크다 뭐 이런 얘기는 교재마다 좀 달라서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질량, 태양보다 무거운 별,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좀 볼 건데, 이거 결국 별이겠죠. 별을 볼 건데, 태양과 비슷하던 태양보다 크던지 간에 어쨌든 시작은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어쨌든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 설명 하나만 달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융합은 말이 좋아서 핵융합이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소를 불태우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우주에 누가 제일 많습니까? 아까 누가 제일 많다고 정리했어요? 수소가 제일 많다고 정리했죠. 그럼 별이 가장 오랫동안 태울 수 있는 연료는 누굽니까? 수소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말은 풀어서 좀 설명하면 주로 관측되는 계열의 별이에요. 하늘을 딱 보면 어떤 별을 딱 랜덤하게 찝었을 때 그 별은 주계열성일 거라는 겁니다. 왜? 수소 핵융합을 가장 오랫동안 하고, 그 얘기는 어떤 별을 올려다 봤을 때 수소를 태우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의 시작은 주계열성이에요. 그럼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중심부 온도가 10억 켈빈이 됩니다. 아, 중심부 1억 켈빈이 돼요.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헬륨 핵융합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색깔 중에서 에너지가 약하면 무슨 쪽입니까? 빨강색이죠? 그래서 얘는 적색거성입니다. 에너지가 좀 작은 편이에요. 적색거성이 아니면 어떤 겁니까? 질량이 큰 거죠. 매우 큰 별입니다.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초거성인데, 적색거성은 산소, 탄소까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시작한 부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애들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이 얘기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적색거성 어디까지 만들어지는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산소, 탄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무슨 핵융합 통해서? 헬륨 핵융합 통해서. 초거성은 핵융합을 계속 더합니다.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어디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만들어요. 철까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나 특이점 체크하겠습니다. 주계열성의 특이점은 주로 관측되는 계열의 별이다. 수소 핵융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두 번째 특이점은 거성입니다. 별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사실 어렵게 잘 안 내요. 왜냐면 고등부 첫 시험을 다짜고짜 어렵게는 잘 안 내는데 기말고사는 보통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쉽게 낸 다음에 석차가 잘 안 나눠지니까 기말고사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이 어렵게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얘가 나올 겁니다. 이 별이 왜 커지는지. 근데 그 얘기는 당장 다룰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 뒤에서 이제 핵융합이 끝납니다. 핵융합이 끝나요. 핵융합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핵융합이 끝난 겁니다. 끝나면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눌 건데 앞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려는 힘과 퍼지려는 힘이 균형을 이뤄서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핵융합이 끝나면, 이게 끝났어요. 끝나면 더 이상 크기 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벼운 거 날아갑니다. 그걸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요. 가벼운 거 날아갑니다. 가벼운 거 날아가요. 초거성에서는 날아가는 걸 초신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초신성 착각하면 안 돼요. 이름이 별처럼 지어져서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 인공위성이 멀리서 보면 되게 작은 점으로 보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인공위성이 터졌다고 해봅시다. 그 폭발할 때만큼은 빛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커 보이는 거 맞아요? 얘는 쉽게 얘기하면 별이 터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별이 폭발하면서 밤하늘에 갑자기 별이 추가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과정이다? 별이 아니고 가벼운 물질이 바깥으로 날아가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그럼 반대로 가벼운 물질은 날아간다고 하는데 무거운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모여있는 걸 백색에서 태양 정도 크기에서 태양보다 큰 별에서 중성자 별과 블랙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질량이 커지면 블랙홀까지 가는 거고 질량이 작으면 중성자 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